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주택자들을 홀리는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가를 믿을 수 없다. 그렇죠? 호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뭘 보고 거래를 하시나요? 국토부에서 나오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시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들어가시면 각 단지별로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호가, 물론 호가는 실거래가하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실거래로 일어났던 거래와 아파트 호가 사이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협상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 호가를 믿을 수 없다. 호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실거래가조차도 부정하는 폭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고된 거래금액, 물론 오류로 인해서 가끔 잘못되는 거래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빈약한 일부입니다. 그 빈약한 일부 오류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호가를 믿을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래가와 호가 사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급은 충분하다. 투기꾼들만 없으면 된다. 자, 이 얘기는 빈집이 넘쳐난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텐데요. 1가구 1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도 적정한 주택 공급량을 110에서 120% 정도가 되어야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갱노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공급량이 나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도 보시면 입주 물량을 보시면 아실에서는 적정 수요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적정 수요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1년간의 적정 수요를 말합니다. 전체 주택수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 적정 수요가 얼마만큼 잘 공급이 되고 있느냐는 한두 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적 공급량과 향후 공급량을 합쳐서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공급량은 충분하다, 투기꾼들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 세금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물이 나왔습니까? 점점 더 매물은 잠겨버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세금을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팔고 세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과되는 세금을 그 물건값에 붙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세금을 부과하면 할수록 물건 가격은 상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못 견디게 부과해야 된다.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긴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금을, 늘어난 조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조세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종 피해자는 다주택자들의 임차 물건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전거래를 한다. 자전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수료가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해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할 때 엄청난 세금이 붙죠. 각종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전거래를 한다. 특히 1주택자가 자전거래로 물건 가격,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그런 희생을 할 1주택자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가격 올려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세금 내면서 자전거를 하겠습니까? 이건 허상에 불과한 거고요. 자, 5번째.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당하는 거짓말인데, 인구가 줄면 집값이 폭락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면 집값이 폭락한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집은 인구가 사는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삽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살아도 한 가구고요. 1인이 살아도 한 가구입니다. 내 가족이 살아도 한 집이 필요한 거고 한 사람이 살아도 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구 수의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매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 가구가 30만 가구가 생깁니다. 즉 신혼부부가 매년 30만 가구씩 생겨나는데 인구가 준다고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던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새 집 하나가 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수요가 줄게 되겠죠. 자, 그다음 6번째, 빈집이 넘쳐난다. 이건 공급은 충분하다와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주택 숫자를 세게 되면 가구 수보다 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디에 있는 집인가죠? 저기 경상북도 산골에, 전라남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주택도 한 주택이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도 한 주택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실률을 따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주택 보급률을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주택 보급률을 따지는 특이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실률이 어떻게 되느냐, 빈집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택 수, 가구 수만 비교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택 보급률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의 공실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쪽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7번째.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폭락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06년, 7년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집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만 금리가 집값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키가 되진 않죠. 집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요즘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대구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겠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격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겠죠.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주식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에 해당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내가 노숙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특성상 주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자, 이 시간에는 폭락론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